네, 이번에는 시장의 큰 그림 저희 최태규 전문가와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어제부터 시장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게 변종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결국에는 우려했던 사건이 지금 터진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아예 영국에서 비자금 우리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까지도 오전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사태가 조금 돌아가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시장 반응도 민감하고요. 네. 일단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많이 이야기하는 게 코로나가 확산되면 시장은 안 죽는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일단 미증시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 변동성 보여주지만 결국 괜찮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 1월 달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확산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0.4초에 한 명씩 확진자가 나온다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점을 다다랐냐라고 했을 때 아직 이제 정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 되면은 이제 안 만나려고 하더라도 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게요.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유럽이나 미국 측면에 있어서는 정점이 아마 그 크리스마스 지나고 연말 내년 초가 돼야지 이 확진에 대한 그 클라이막스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점까지 갔을 때 과연 의료 시스템이 그런 대로 버틸 수 있느냐? 이게 하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만큼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이 일정 부분 막 봉쇄하듯이 유럽 다른 나라들도 봉쇄하고 이러한 것들이 뒤따라지는지 아마 1, 2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땐 그러한 부분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장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좀 궁금할 텐데 그렇죠. 한번 우리 예. 미증시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국 증시 나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거의 뭐 4% 급락하면서 2% 마이너스로 마무리됐고 그 미증시도 야간 선물에서는 3, 4% 떨어졌어요. 그래서 밤에 내가 좀 걱정됐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래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8%에서 낙폭을 확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어떤 거예요? 오히려 그게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신고가를 만들어봤어요. 그러면 결국 뭐 변종이고 뭐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을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우리 시장은 왜 그래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시장도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보면 2.6% 급락시키는데 아래 꼬리도 없이 확 죽여버렸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야, 겁먹고 좀 나가 지금 이 올라갈 장 아니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고요. 오늘도 오전에 1% 올랐다가 장중에 1% 하락시키면서 나름대로 차트 보면은 21 이평선을 정확하게 지켜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제와 오늘의 이러한 하락은 향후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마감되잖아요. 내일 장중에 변동성 줘도 그건 오히려 매수 자리지 매도 자리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중요한 것은 오늘의 저점 깨지 않는 게 이제 향후 중요합니다. 오늘 저가가 918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깨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더 떨어지면서 조정이 길어질 수 있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의 하락이 하락으로 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에요. 결국 미증시가 막 3, 4%, 4, 5% 급락 나오면서 변동 줄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그널을 잡으면 되고 미국이 견조하게 가면 우리 시장 뭐 변동을 주더라도 뭐 솔직히 지금 이 하락 자리에서는 877이에요.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추세상으로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거기쯤 가게 되면 오히려 지지하면서 반등 나올 수 있는데 과연 거기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일단 오늘의 저점 지지해주면 내일하고 또 연말까지 시장 상승 쪽으로 충분히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반응을 그렇게 체크해 주셨는데 사실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코로나 덕을 많이 본 게 백신과 치료제 관련주로 굉장히 숱하게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변이다? 그러면 효과가 없다. 지금 모더나도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실 것 같아요. 여기 베팅하는 게 맞을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뭐 셀트리온 패드로 해서 조금 종목들도 체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결국 모더나 같은 경우도 백신이 보급되고 나니까 오히려 9%대 급락 나왔죠. 그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이번 주에 코로나 항생제 치료제 빠르면 이제는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하는 그 과정까지 그 뉴스가 나오면 거기가 고점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은 홀딩 자리예요. 지금 차트 흐름 보더라도 네. 잘 지켜주고 있잖아요. 완전 정배열 상태에서 5일, 10일, 20일이 딱 뭉쳐 있어요. 주가까지 있어요. 그럼 얘는 일단 더 간다라고 보셔도 돼요. 어디까지?
신고가 40만 3,050원까지는 500원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재료가 남아 있잖아요. 이게 아직 터진 게 아니고 숨겨져 있고 이번 주에 어느 시점에 발표했을 때 거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은 보유 자리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팔자리 아니다라는 판단 저희 세트론까지 해서 함께 곁들여서 들어봤습니다. 배당킹이 누가 될까? 지금 삼성그룹주가 오늘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11조라는 상속세는 저희가 4월 달에 했던 추경과 거의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이 재원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배당을 많이 줄까요? 그게 답이겠습니까? 네. 일단 배당 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이 배당을 그러니까 상속세를 결정하는 게 뒤로 2개월 앞으로 향후 2개월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주가가 나는 안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치고 막 올라가는데 그것을 어찌 보면 삼성 입장에서 그걸 방관했거든요. 분명히 막아버리려면 막을 수도 있어요. 못 올라가게. 근데 막고 오히려 올렸다라는 건 그래 이 시가를 올려주면서 나도 배당을 더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좀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일정 부분 삼성전자 자기 알먹고 꽉 먹는 거죠. 우리 국민들 국민주야 이러면서 배당 많이 주면은 또 칭찬받을 일이고 자기들도 뒤로 그래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배당 만들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봤을 때 주가 상승을 일정 부분 용인한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삼성전자를 오히려 삼성물산에다 넘기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삼성물산의 가장 큰 주주인 이재용한테 힘을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이제 삼성그룹에 있어서 정점은 제가 봤을 땐 삼성물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하단에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쌍두마차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향후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 이거로 인해 가지고 삼성 SDI도 같이 플러스 알파로 종목 보면서 삼성그룹주에서는 이들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네요. 네. 결국에는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고 핵심 계열사이기 때문에 물산이 오늘 가장 반응이 강한데 배당 전후로 해서도 꾸준히 물산도 다 투자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당 받고도 계속 장기적으로요? 예. 그렇죠. 이제는 그 삼성그룹주 중에서 그 투자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삼성물산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네. 그리고 월봉 차트 보시더라도 2014년도에 고점이 21만 5,500원인데 그거에 비하면 아직 올라가야 될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차트상 올라가게 되면 한 15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오게 되면 한번 막 맞을 저항대가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한 15만 원까지 단기 목표가 보시고 3년, 4년, 5년 한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전 고점까지도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제가 봤을 때 지배 구조라든가 모든 것으로 봤을 때 삼성물산이 중심이 되면서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러한 것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워낙에 성장에 대한 길이 풍부히 열려있기 때문에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거든요. 네, 최단 목표가가 15만 원이라고 하니까 삼성물산 그렇게 가격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저희 들썩입니다. NC소프트가 오랜만에 조금 시원하게 가고 있고 게임하고 컨텐츠주가 철을 조금 만났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번 주에 퍼포먼스 좋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좀 외출이 자제되다 보니까 이 미디어 아니면 게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손길이 가는 부분은 있을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방학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할 거야. 이러한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녹아져 있는 뉴스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주일 이상 조정 주고 정확하게 그냥 60일 이평선에서 한번 다시 반등 나오는 겁니다. 자금은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트럼프 임기 1개월도 안 남았는데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제재에 대해서 바이든은 아니야, 중국 그렇게 제재할 국가가 아니야가 아니야 동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중국 소비주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과연 중국한테 뭔가 이렇게
입에 맞추는 아니 손바닥을 부딪히면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냐 그랬을 때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하고 더 공고해질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중국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조금 섹터 측면에 있어서 좀 거리를 두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일정 부분 올라가더라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게임주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큰 대형주로 하세요. 조그만 종목들은 네. 크게 뭐랄까 기대감을 가지면 크게 또 다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 대장 보자고 해주신 것 그렇죠. 같고 그러면은 컨텐츠 대장은 뭐 봐야 돼요? 정도는? 뭐 컨텐츠 쪽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CJ ENN 같은 ENN 경우를 보고요? 네. 오히려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는 모든 측면에 있어서 다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고 그쪽으로 밀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보면 모든 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이 추세 보시면 여기서 얘가 툭 떨어질 거냐 했을 때 시장이 하락함이 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시장이 상승 쪽으로 방향 잡으면 이 자리에서 이것은 매물 소화를 보고 오히려 상단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CJEN은 좀 긍정적으로 길게 볼 가능성은 가치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두 종목을 픽으로 들어봤고요. 그럼 큰 그림 어떻게 그려주시겠어요? 지금 조정은 꼭 필요한 자리에서 나오는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 조정이 막 하락 쪽으로 가고 그러한 조정 아니니까 시장을 즐기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조정을.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